예, 잘 쉬고 오셨어요? 지금부터 이어서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카보하이드레이트하고 이제 리피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리피드는 5종류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각각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프로테인이에요. 단백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미노액시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미노액시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페타이드 본드에 의해서 체인으로 길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듯이 이제 아미노 그룹하고 카복실 그룹 NH2, COH를 각각 N터미널, C터미널이라고 얘기해서 나눠져 있고요.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죠. 이 펑셔널 그룹, R이라고 하는 펑셔널 그룹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20종의 아미노액시드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이런 아미노액시드들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폴딩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능을 하게 되는 새로운 단백질로 탄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펑셔널 그룹에 의해서 이 아미노산이 다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미노산은 또 각각 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의 성격을 갖는 아이 또는 베이스의 성격을 갖는 아이, 포지티브 또는 네가티브 차지, 이런 성격이 있어서 서로 서로 이제 인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이 아미노액시드 시퀀스는 결국에는 이제 DNA의 서열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되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NH2 아미노 그룹이고요. COH 카복실 그룹이죠. 이게 R 작용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용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아미노 액시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연결이 돼서 프로테인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 액시드가 조인을 하게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드는 방식은 수소와 OH가 떨어져서 물을 형성하면서 체인을 만든다. 뭐라고 했어요? 디하이드레이션 신세시스죠. H와 OH가 떨어지면서 이제 카복실 그룹하고 아까 보여드린 뭐 아미노 그룹 쪽이죠. 그쵸? 거기서 하나씩 떨어지면서 디하이드레이션 신세시스로 펩타이드 본드를 이루게 되죠. 여러 개가 돼서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H가 아미노 그룹에서 OH가 카복실 그룹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아미노 액시드들이 쭉 연결돼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구성을 하게 되죠. 단순히 탈수 축합에 의해서 디하이드레이션 신세시스에 의해서 연결이 되면은 1차 프라이머리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고요. 그러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들이 어떠한 뭐 폴리펩타이드 체인에 의해서 연결됐을 때 보통 뭐 3개에서부터 4,500개 뭐 다양한 숫자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가진 형태가 아미노 액시드 자체가 차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옆에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서로 당겨서 결합도 하고 접히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헬릭스 폼이나 아니면 베타 시트라고 해서 평평한 형태의 그런 판넬 구조를 만들게 되면요. 그게 이제 세컨더리 스트럭처, 2차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알파 헬릭스, 베타 시트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 2차 구조로 헬릭스하고 시트를 가진 아이들이 더 멀리 있는 아미노 액시드들하고 폴딩이 되고 이제 접혀지면서 3차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3차 구조를 형성하는 원인은 뭐 알다시피 수소결합이나 아니면 바이설파이드 본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는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한 분자 간의 결합에 의해서 3차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터셔리 스트럭처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인 프로테인의 기능을 갖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2차 구조까지는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형태는 있겠지만 터셔리 스트럭처인 아이들이 여러 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뭉쳐져 있는 형태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4차 구조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3차 구조가 깨지게 되면은 기능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 3차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 결합이나 바이설파이드 본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pH 변화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쉽게 끊어질 수 있죠. easily denature, 끊어진다는 거죠. 풀어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손상이 되게 되고 변성이라고 표현하죠. denaturation 되면서 기능을 잃게. 뭐 3차 터셔리 스트럭처가 나타날 수 있는 이온 결합이나 아니면 하이드로겐 본드, 다이서설파이드 본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 있듯이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작동하는 반데르발스 포스 등이 이 3차 구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구조를 형성한 functional protein are composed of multiple polypeptide cha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개의 멀티플 체인들이 함께 존재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쿼터너리 해서 4차 구조라고 아까 말한다고 얘기 드렸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 요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폴리펩타이드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블러드 안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가 4개의 폴리펩타이드 스트럭처가 알파분, 베타분, 알파 2개, 베타 2개가 컴플렉스를 이루는 그런 형태를 구성하고 있죠. 터셔리, 쿼터너리 구조를 이룬다. 그리고 인슐린, 당 조절해준 인슐린도 2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이 되는 프로테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헬릭스나 시트의 세컨더리, 여기 처음에 이제 아미노 액시드가 일렬로 쭉 서 있죠.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폴리펩타이드 본드에 의해서 형성된 아미노 액시드 체인이고요. 세컨더리 스트럭처, 알파 헬릭스 또는 베타 플레이트 또는 베타 시트라고 하는 형태. 이것들이 아까 나와 있던 수소결합, 바이설파이드 본드, 반데르발스 또는 이오닉 본드에 의해서 3차 구조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 3차 구조 가진 애들이 서로 컴플렉스를 형성을 하면은 4차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복합 구성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컨주게이티드 프로테인. 프로테인은 그 아미노 액시드 체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자체만이 아니고 다른 형태들과 같이 연결이 돼 갖고 기능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특정한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테인은 이제 conjugated protein이라고 하고요. Sometimes protein are combined with other molecule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특정한 기능을 갖게 되는데 글라이코는 당입니다. 그래서 당과 프로테인이 연결된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글라이코프로테인이고요. 프로테인과 카보하이드레이트, 호르몬이나 아니면 셀 멤브레인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리포프로테인, 말 그대로 프로테인과 리피드가 서로 컴플렉스를 형성한 경우죠. 그래서 글라이코프로테인, 리포프로테인은 이제 특정한 기능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연결이 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주게이티드 프로테인 뭐 소개로 쭉 나온 건데요. 헤모글로빈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이오글로빈, 인슐린,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몇 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리포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피드하고 프로테인하고 컴플렉스를 이룬 거고요. 리피드의 트랜스포트과 관련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프로테인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단백질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의 기능은 책에서는 총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면 처음엔 이제 구조적인 기능이에요. 콜라겐 파이버나 이제 커넥티브 티슈 아니면은 케라틴, 뭐 피부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1차는 단백질은 이제 구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엔자임, 효소의 역할입니다. 효소는 알다시피 우리 몸의 반응성을 낮게 해서
반응이 낮은 온도와 적은 에너지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엔자임들은 다 프로테인으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구조적 역할, 효소적인 역할, 또 이제 뭐 항원, 항체 이렇게 얘기할 때 임무글로불린을 포함한 항체를 형성을 할 수가 있죠. 예, 그것도 바로 면역세포 시스템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단백질로 구성이 됩니다. 또 리셉터, 수용체라고 하는 것들인데 수용체는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단백질을 이름 지어 놓은 거지 단백질입니다. 특정한 단백질이 다른 뭐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신호를 내려보내는 리시브 커뮤니케이션이죠. 받아들여서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셀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운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포 밖에 있는 어떤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뭐 일반적으로 이온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흘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은. 근데 조금 사이즈가 있는 것들은 바깥쪽은 폴라고 또 포스포 바이레이어죠. 리피드 바이레이어이기 때문에 넌폴라 상태에서 잘 물질들이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브레인에 특정한 통로를 만들어주고 그 바깥쪽의 물질들을 안쪽으로 이송시켜주는 특정한 단백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뭐 채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통틀어서 캐리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셀 멤브레인을 건널 수 있도록 또는 블러드에서 물질들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은 기억하세요. 구조, structure. 그 다음에 효소 기능, 엔자임, 면역작용, 안티바디, 수용체, 리셉터, 운반자 또는 통로, 캐리어. 대부분의 우리 몸의 특정한 기능과 활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 프로테인의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은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그리고 리피드는 에너지 소스이면서 리피드가 어느 정도 호르몬이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계열이죠. 포스폴람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프로스탈란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특정 기능을 할 수도 있는 아이들이 존재하고요. 이 프로테인은 그 에너지와 기능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라고 구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은 일반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단계가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완전히 스타베이션 돼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탄수화물, 고기 이런 것들을 섭취가 안 하고 완전히 단식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단백질 분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백질까지 얘기했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뉴클레이크 액시드입니다. 핵산이라고 하는 거죠. 핵산, 뉴클레이크 액시드. 뉴클레이크 액시드가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쉬운 게 DNA, 디옥시, 리보 뉴클레이크 액시드, RNA, 리보 뉴클레이크 액시드. 핵산이라고 하는 아이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겁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먼저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뉴클레이크 액시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블럭 같은 거죠. 레고 블럭이면 가장 작은 블럭 하나. 빌딩 블럭 포 뉴클레이크 액시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제 5 카본 슈가 5탄당 하나에 포스페이트과 그리고 나이트로지너스 베이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이트로젠을 갖고 있는 나이트로를 갖고 있는 염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지너스 베이스는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피리미딘계하고 퓨린계. 귀에 닳도록 들었어요. 피리미딘, 이름이 길어요. 퓨린, 이름이 짧죠. 그래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피리미딘이라고 이름이 길게 되어 있는 피리미딘 구조는 6 카본 링이에요. 싱글 카본 링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고요. 사이토신, 티민, 그리고 우라실. 이 아이들이 이 피리미딘계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의 링을 가진 아이고요. 퓨린, 이름 짧아요. 퓨린계는 대신 구조는 길죠.
6카본 링과 5카본 링이 합쳐져 있는 두 개의 고리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이트로젠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퓨린계가 이제 구아닌하고 아데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아닌과 아데닌에 상호된 사이민과 사이토신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아이디들이죠. 여러분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피리미딘 계열의 사이토신, 티민, 우라실이 들어가고 퓨린계의 구아닌, 아데닌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펜토즈 슈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5카본 슈가라고 되어 있죠. 펜토즈, 오탄당이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오탄당의 1번과 2번 위치에, 아니 2번과 3번이죠. 2번 위치에 OH가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산소가 하나 빠지면은 디옥시리보즈가 될 거고요. RNA 같이 다 OH가 차져 있으면은 리보즈의 구성 형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디옥시리보뉴클레이크 엑시드예요. DNA 이름 아직까지 몰랐던 분이 계시면은 꼭 기억해 주세요. 디옥시리보 N 뉴클레이크 A 엑시드. 디옥시 산소가 하나 빠진 리보 당의 뉴클레이크 엑시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sugar in this molecule is called deoxyribose라고 하는 당을 갖고 있고요.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구아닌, 사이민, 사이토신, 아데닌. 그래서 구아닌과 아데닌이 아까 퓨린계, 사이토신하고 티민이 피리미딘계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디옥시 리보스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죠. 누구랑? 포스페이트하고 결합을 하고 있고요. 이 포스페이트를 통해서 다른 디옥시 리보즈와 또 연결을 하면서 이제 백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DNA가 한 가닥이 쭉 연결이 될 때 DNA의 뉴클레이크 애시드와 뉴클레이크 애시드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포스페이트, 인입니다. 그래서 이 인이 백본의 역할을 한다, 등뼈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죠. DNA 스트럭처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상보적인 베이스들에 의해서 하이드로겐 본드로 연결이 되면서 더블 스트랜드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 티민은 아데노신하고만 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이에 발생하는 수소 결합수는 몇 개요?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은 3개. 아닌가? 사이민하고 아데노신은, 아데닌, 사이민은 몇 개? 2개가 수소 결합이 형성이 돼서 베이스 페어를 구성을 하게 되죠. 이거를 complementary base pair라고 얘기를 해요. 상보적 변기 결합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개의 이제 더블 스트랜드, 투 체인이 트위스트 식으로 이제 쫙 꼬여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더블 헬릭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DNA는 뭐 알다시피 유전 코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이 DNA의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하고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DNA에서 전사가 돼서 RNA가 되고, RNA가 해독이 돼서 프로테인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DNA의 코드가 트리플렛, 3개의 아미노 뉴클레오타이드 코드가 하나의 아미노 액시드를 만드는 암호가 되죠. 그 암호를 코드라고 얘기해서 코딩한다, 암호화한다 표현을 합니다. 형태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한쪽 면만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이 오탄당 리보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스페이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베이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베이스 당 인을 포함해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어떤 연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G하고 A, 구아닌하고 아데닌은 아까 얘기했듯이 퓨린계예요. 퓨린계는 스트럭처가 크다고 그랬죠. 그리고 티민하고 사이토신은 스트럭처가 육한골이 하나 작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이제 모식화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퓨린계, 무슨 게? 피리미딘계. 결합되는 거는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알듯이 거기에 붙어 있는 베이스들이 서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돼서 DNA 더블 스트랜드를 구성을 하게 되죠. Complementary sequence, 상보적인 결합을 구성을 해서 더블 스트랜드 DNA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싶습니다. 혹시나 알고 있는데 조금 헷갈렸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한번 머리에다가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리마인드를 시켜주세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이 고리가 두 개 있는 피리미딘계하고 고리가 하나 있는 퓨린계하고 고리가 하나 있는 피리미딘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똑같이 아데닌과 티민도 피리미딘계, 퓨린계 해서 연결이 됩니다. DNA 스트럭처에 더블 헬릭스라고 표현했는데 빤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의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꼬이게 되죠. 그걸 이제 더블 헬릭스, 두 줄이 꼬여 있다. 더블 헬릭스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NA에서 만들어지는 게 RNA죠. RNA. RNA는 앞에만 달라요. 뉴클레이크 엑시드인데 무슨 뉴클레이크 엑시드예요? 산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뉴클레이크 엑시드입니다. 그래서 리보 뉴클레이크 엑시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similar to DNA. DNA와 거의 동일해요. 근데 단 하나 산소가 다 차져 있기 때문에 뭐 RNA 같은 경우, 리보 뉴클레이크 엑시드 같은 경우는 더블 스트랜드를 형성하지 않고요. 싱글 스트랜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약하고요. 뭐 다른 점은 요 리보즈 휴가를 갖고 있다라는 거, 디옥시리보즈가 아니고, 그리고 싱글 스트랜드를 구성을 하고요. 앞에 DNA에서는 티민을 갖고 있는데 대신에 우라시를, T 대신에 U를, 우라시를 갖게 되는 그 형태만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결국에는 아데닌과 상보적인 I가 티민인데 RNA에서는 아데닌과 우라시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RNA와 DNA의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림으로 이제 보면 확연할 텐데요. 이쪽부터가 1, 2, 3, 4, 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5탄당이죠. 그리고 산소에 의해서 뭐 고리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디옥시리보즈라고 얘기했죠. 디옥시, 산소가 하나 빠져있는 리보즈고요. 리보즈, 산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리보즈. 그 다음에 이제 사이민, 그리고 우라실. 이 두 개만 다른 거죠. 둘 다 어디에 속한다? 퓨린? 아니에요. 육한고리만 갖고 있는 건 피리미딘계죠. 피리미딘 계열의 DNA에서는 사이민이, RNA에서는 우라실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RNA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NA 종류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코드로 사용하는 RNA는 주형 RNA라고 해서 이제 메신저 RNA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 메신저 RNA가 DNA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 RNA라서 tRNA가 존재하는데 이 tRNA는 말 그대로 트랜스퍼 RNA예요. RNA가 가지고 있는 코딩에 해당하는 아미노 액시드를 가져다주는 RNA입니다. 그래서 해독 과정에 사용되는
RNA가 이 tRNA, 트랜스퍼 RNA고요. 리보조멀 RNA가 또 존재를 하는데요. 이 리보조멀 RNA는 리보좀을 만드는, 리보좀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RNA입니다. 그러니까 뭐 코딩하는 그 서열 자체가 리보좀만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RNA를 리보조멀 RNA, rRN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NA는 크게 제일 퍼센트가 많은 게 mRNA, 그 다음에 tRNA, 그 다음에 rRNA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다른 뭐 RNA 관련된 분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뭐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구아노신 트리포스페이트, 뭐 에너지 캐리어로 사용하는 아이들이죠. 아데노신, 구아노신. 근데 지금 아데노신이라는 아미노 베이스에 염기에 아데노신에 포스페이시 붙어 있는 거죠. 몇 개? 3개. 구아닌에 3개 포스페이시 붙어 있는 형태. 그래서 우리 몸에 ATP나 GTP는 에너지 소스로 사용될 거고요. 사이클릭 AM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컨 메신저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신호를 받게 되면 중간에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이 사이클릭 AMP입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 역할을 하게 되고요. AMP도 똑같습니다. 아미노신 모노 포스페이스인데 사이클릭이죠. NAD나 FAD는 이 수소의 결합 유무에 따라서 이제 활성을 띠거나 이제 안정한 상태로 변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코엔자임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죠. 근데 요 나온 ATP나 GTP, 사이클 AMP, NAD, FAD 같은 아이들은 거의 여기 나와 있는 이제 RNA를 구성하는 리보뉴클레익 액시드와 유사한 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르지만 뉴클레익 액시드의 범주에 포함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장에서는 다양한 화학 원소 반응을 통한 분자의 형성, 그리고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일반 탄화수소 분자들,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뉴클레익 액시드까지 해서 우리 몸의 화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을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